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전 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소식들 많고 특히 오늘은 이 전투기들이 전부 다 비슷하게 생긴 전투기들이에요. 자, 공군의 항명에도 불구하고 테자스 전투기 80세대 도입을 밀어붙인 인도 정부가 해군용 전투기 사업도 테자스의 개량형을 선택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인도 국방부가 자국 해군의 차세대 항공모함 탑재용 전투기로 기존의 테자스 전투기를 쌍발 엔진으로 개조한 버전을 채택했다고 디펜스 에이비에이션 포스트가 현지 시각 1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국방부는 자국 해군의 비크람 아디티아, 비크란트 항모에서 운용할 차세대 함재 전투기 57대를 힌더스탄 항공이 개발할 테자스 쌍발형 전투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는 현재 테자스 마크-1A 전투기 80세대 도입을 확정짓고 이를 개량한 마크-2 전투기를 개발 중에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마크-2 전투기의 엔진을 2개로 늘린 쌍발형 테자스 개발을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인도가 독자 개발한 테자스 전투기는 21세기에 등장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정도로 형편없는 성능과 낮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5월에는 공군참모총장이 국방장관을 상대로 항명 사태를 일으켰을 만큼 인도 공군에서 인식이 좋지 않은 기종입니다. 인도가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쌍발형 테자스는 라팔, 유로파이터급 성능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미그 29의 개량형이나 슈퍼호넷 전투기의 개량형을 생각하고 있던 인도 해군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지금 사진 보이는데 이게 바로 이제 CG입니다. 테자스 쌍발형.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해군형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항공모함 이착함할 수 있는 해군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인도는 지금 항모 두 척을 지금 한 척을 가지고 있고 한 척을 지금 전력화 작업 중이에요. 비크란트 그리고 비크라마디티아 이렇게인데 기존에는 지금 미그 29K 전투기를 함재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모가 한 척 더 늘어나니까 이걸 가지고 미그 29K를 더 들어오느냐 아니면은 미국산 슈퍼호넷 전투기를 들어오느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이제 사실은 줄당기기를 하고 있었던 와중에 인도 국방부가 다 필요 없고 그냥 테자스 우리 국산 자랑스러운 우리 국산 테자스 전투기를 지금 엔진이 하나인데 그걸 항공모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쌍발형으로 엔진 2개로 개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겠다라고 결정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는 이것을 이제 2026년까지 개발 완료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불과 5년밖에 안 남았죠. 5, 6년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5, 6년 만에 전혀 새로운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전투기 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그 5, 6년 동안 인도의 이 항모는 제대로 운용을 하지 못하는 것을 감수할 것인가 라는 그런 이제 고민에 해군은 이제 빠지게 되는데 단발형과 쌍발형은 사실은 완전히 다르죠. 지금 이 CG를 보시다시피 쌍발형은 등짝에 컨포멀 탱크도 붙어 있고 엔진도 2개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 상황이 들어 있고 또 에이사 레이더를 갖다 붙인다든지 여하튼 거의 다른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걸 불과 5, 6년 만에 완료하겠다. 라고 하고 또 사실은 인도가 그동안 아준 전차라든지 이 테자스 전투기 이런 것들을 예를 봤을 때 계획했던 그 시간 내에 됐던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거의 탱크 하나 만드는데 30년, 전투기 하나 만드는데 30년 이런 식으로 왔는데 과연 항공모함 퇴역할 때까지 함재기가 나와줄 것인지 그것도 의문스럽긴 한데 나와도 문제입니다. 이 성능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 인도가 Make in India, Made in India를 이제 인도는 Make in India라고 이제 이렇게 슬로건을 하는데 그 Make in India 때문에 인도 군의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하고 그래서 이제 인도는 지금 114대의 중형 전투기를 해외 구입하는 것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테자스 마크2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면 인도는 사실은 이제 망하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 라팔 빨리 달라. 그래서 이제 라다크에 지금 중국하고 붙으니까 그쪽에 라팔을 갖다 놓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라팔이나 이런 그 유럽제나 미국제 전투기 좋은 건 알면서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국방 안보는
국방안보가 어느 나라든지 국방안보가 이 국내 생산, 산업개발 여기에 먹혀서는 안 된다. 제일 좋은 거는 국내 산업개발과 이 국방안보가 같이 가는 것이 제일 좋은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국방안보가 우선이죠. 그 다음에 국내 산업이죠. 그래서 그러나 국내 산업을 위해서 안보를 희생하는 거 이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인도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 역시 델타 이거의 카나다가 붙어있는 전투기가 보이고 있는데 이거 정말 이 인도네시아 이야기인데 인도네시아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KFX 분담금 낼 돈은 없는 인도네시아가 세계 각국에서 무기 쇼핑을 하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유로파이터 구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오스트리아 국방부에 유로파이터 구매 의향서를 공식 발송했다고 디펜스 뉴스가 현지 시각 20일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서한에서 오스트리아에서 유로파이터 15대 구매 사업 과정 중에 발생한 부정부패 사건으로 유로파이터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라면서 오스트리아 측이 인도네시아에 이 전투기를 매각하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큰 기회다 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오스트리아에 유로파이터 전투기 매각을 요청한 것은 오스트리아가 올해부터 유로파이터 전투기 전량을 퇴역시키려는 구상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지난 2003년 유로파이터 타이푼 15대를 35억 유로에 구매했지만 구입 과정에서 제작사 측이 막대한 돈을 세탁해 오스트리아 정관계에 뿌린 것은 물론 절충 교역을 해주겠다고 대상 기업으로 적시한 회사는 유령 회사로 밝혀지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오스트리아 공군용 유로파이터 트렌치 1 버전 중에서도 주요 장비가 대거 빠진 깡통에 가까운 사양으로 피하 식별 장치와 무장 운용 소프트웨어가 없어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단 한 발만 탑재 가능한 형태로 운용되어 왔는데요. 인도네시아가 과연 이 사양 그대로 유로파이터를 구매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아까 테자스도 델타에게 카나다가 붙어있는 전투기, 그리고 이 유로파이터도 델타에게 카나다가 붙어있는 전투기예요. 또 다음에 등장할 세 번째 소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오스트리아가 얼마나 황당한 짓을 했냐면은 지난 2003년도에 독일이 살려고 했던 유로파이터 극초창기형 그걸 이제 15대를 떠안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로파이터는 독일, 이태리, 영국, 스페인 이 네 나라가 공동 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각 나라들이 할당량을 맡았죠. 마치 우리가 이제 KFX 개발하면서 인도네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할당량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독일이 맡으려고 했던 이 그 최초 생산분 중에서 독일이 이제 이걸 오스트리아에 떠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유로파이터를 생산하는 EADS가 뭐 정관계에 막대한 뇌물을 뿌렸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면서 절충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절충 교육을 하면 이 전투기 15대를 35억 유로에 사주면 그 대신 뭐 독일은 어떤 회사가 오스트리아 당신네들 회사에게 뭔가를 구매해주고 뭐 이제 이런 절충 교육을 쫙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전투기 살 때 카이에서 우리 F-15K 전투기 살 때 F-15K가 보잉이었으니까 카이에서 보잉의 아파치 동체를 우리가 만드는 납품을 해주는 그런 절충 교육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깨보니까 독일에서 이 A라는 회사가 오스트리아 당신네들 회사에게 이런 거 사줄게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A 회사는 유령 회사 없는 회사였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말 형편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이 돈을 이제 절약하려고 하다 보니까 뇌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얼마나 황당한가 하면은 이 전투기인데 21세기 전투기인데 피하 식별 장치가 없어요. 그리고 적외선 탐지 장비 IRST가 없어요. 그리고 DAS 그러니까 이제 통합 그 체계 전자전 체계가 없어요. 뭐 이런 정도로 정말 황당한 그런 전투기가 납품이 됐는데 이 황당함의 끝판왕은 뭐냐? 체프 플레이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저거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체프 터뜨리고 플레이어 터뜨리고 이렇게 해서 피해야 되는데 전투기인데 체프 플레이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장 운영 소프트웨어도 없어가지고 이 유로파이터가 파일런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사일 많이 달 수 있죠. 그런데 이 오스트리아 유로파이터는 IRST라고 하는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 한 발, 딱 한 발만 달 수 있습니다. 너무도 황당하지 않습니까? 날개는 두 쪽인데 한 발만 달 수 있어요. 한 발은 연료 탱크.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일부 기체를 나중에 피하 식별 장치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그 피하 식별 장치 업그레이드한 그 기종은 IRST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 사정거리 20km짜리 달랑 그거 이제 한쪽도 더 해서 이제 두 발 달 수 있게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전투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오스트리아에서는 그 지금 이 EADS를 사기 혐의로 고발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불법 정치 자금 이런 혐의로 지금 고발을 해서 막 검찰 수사 중인 건 난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오스트리아에서는 이거 퇴역시키자. 이거 무슨 전투기냐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했더니 인도네시아에서 니네들 그 지금 퇴역하려는 거 알고 있는데 그거 우리한테 팔아라. 그러면 서로 윈윈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지금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오스트리아에 의향서를 제시를 한 것이죠. 그러면 또 인도네시아는 또 뭐냐? 인도네시아는 우리 KF-X 한다 그랬고 그러면서 또 미국의 F-16V형 산다 그랬고 그건 또 그대로 사는 거 갑니다. 미국한테 함부로 또 뒤통수 칠 수는 없죠. 그러면 이제 인도네시아는 원래 또 러시아의 수호이 35를 사려고 했는데 아마 이거를 사면 수호이 35를 하지 않고 이것으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 둘 다 이제 제공기니까. 그런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 뭐 피하 식별 장치도 없고 뭐 체프 플레어도 없고 이런 뭐 형편없는 사용으로 가져오진 않겠죠. 나름대로 이제 업그레이드 좀 하려고 지금 계산 중에 있겠죠. 참 황당합니다. 아니 오스트리아 같으면은 그래도 유럽에 있는 아주 선진국인데 어떻게 이런 정도의 비리가 정말 이 공군 하나를 통틀어서 말아먹을 정도의 이런 비리가 있는지 참 희한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오스트리아에서는 이걸 그냥 팔아버리고 그리펜 중고 사자 차라리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군은 지금 공군 전체 전투기가 15대밖에 없어요. 바로 이 유로파이터 달랑 이 유로파이터 15대밖에 없는데 한때 그래도 오스트리아 그러면 20세기 초에 이 유럽의 아주 강대국 중에 하나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 모양인지. 오스트리아군은 총 22,850명의 병력이고 바다가 없으니까 해군은 없어요. 육군이 12,850명 그리고 공군은 2,750명 그리고 여기 이제 지원군 해가지고 지원군이 7,250명 이렇게 있고 육군 같은 경우도 탱크 불과 56대 전부 다 독일에서 예전에 이제 샀던 중고 레오파드 2 A4 버전이에요. 그리고 탱크는 그게 다고 또 이제 폰은 그 M109 A5 버전 그러니까 미제죠. 그거 달랑 48문 이게 포병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한국군이 얼마나 거대한 군대인지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 이 오스트리아가 이런 식으로 정말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나라 안보 말아먹은 이런 군대인 줄 뭐 정말 여러분들도 또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였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인도네시아가 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KF-X에 도대체 무슨 또 영향이 있을까 이런 걱정 안 할 수가 없죠. 국방부 빨리 정신 차리고 KF-X 그리고 인도네시아 관계 빨리 뭔가 결심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사진에 또 역시 델타 이게 카나드가 붙어있는 전투기가 보입니다. 라팔입니다. 중국과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가 학수고대하고 있는 최신의 전투기 라팔 초도 물량 5대가 인도에 곧 도착한다는 소식입니다. 중국과 국경 분쟁 속에서 중국의 최신 전투기들을 압도할 인도 공군의 히든카드 라팔 전투기가 곧 인도에 도착할 것이라고 힌더스탄 타임즈가 현지 시각 20일 보도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직접 이륙해 자력 비행으로 인도로 향하는 라팔 전투기 5대는 현지 시각 20일 UAE의 알다프라 공군기지에 잠시 기착했으며 21일 다시 이륙해서 인도 공군 일류신 76 공중급유기의 급유 지원을 받으며 암발라 공군기지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인도 국방부는 라팔 전투기는 현재 완전 운용 가능 상태이며 오는 29일 암발라 공군기지에서 전력화 기념식을 갖고 작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라팔 전투기가 인도에 도착함에 따라서 인도군 수뇌부는 22일부터 24일까지 뉴델리에서 인도 공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라팔 전투기를 비롯한 전투기 재배치와 라다크 상공 전투 공중 초계 임무에 라팔 전투기를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는 암발라 기지에 배치된 라팔 전투기를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서의 결정적인 한방으로 사용할 계획인데요.
자칭 4.5세대급 세계 최강이라는 라팔과 J-16의 대결이 실제로 성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인도가 지금 중국하고 이 카슈미르 북동부 라다크 지역에서 국경 분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또 제가 소식 알려드렸듯이 인도 국방부 장관이 그 현지를 방문해서 T-90 전차, BMP-2 장갑차 이런 거 동원해가지고 화력 시범하고 그리고 이제 1인치의 땅도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강력한 의사를 또 피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이 VT4 경전차 또 갖다 놓으니까 15식 경전차죠. 우리도 지지 않아 해가지고 급하게 또 경전차 도입 사업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긴장 관계에 있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의 수호의 30 전투기가 이 지역에 계속 출몰을 하고 있는데, 인도의 전투기들이 미라지 2000 전투기가 수호의 30에 상대가 되겠냐,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이런 예상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인도는 프랑스에게 긴급 사안을 보내서 라팔 전투기 주기로 우리가 구매했던 거 빨리 지금 배달해 주세요 라고 해서 정말로 프랑스가 라팔 전투기 신속하게 지금 이제 배달을 했는데, 이게 암발라 공군기지라고 이 카슈미르 지역 그 라다크 지역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슈미르의 서쪽은 파키스탄, 동쪽은 중국, 그리고 이 중앙은 인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앙 지역이 암발라인데, 이 암발라에 있으면은 동쪽의 파키스탄과의 분쟁에서도 견제 역할을 할 수 있고, 동쪽의 중국과의 분쟁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서쪽의 파키스탄과의 분쟁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딱 암발라 기지인데, 여기 이제 배치해서 29일부터 작전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며칠 후면 라팔 전투기가 이제 초계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중국의 수호의 30 그리고 수호의 30을 또 중국이 또 최신 개량해서 작용해 들 거라고 하고 있는 J-16 이런 것들하고 붙었을 때 라팔이 좀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자전 장비 워낙 좋으니까. 다만 라팔 이제 숫자가 좀 적다 보니까 과연 중국이 물량을 어떻게 이겨내냐, 이 문제인데, 아마 인도가 도입하기로 했던 거 지금 순차적으로 빨리빨리 들어올 예정이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숫자가 적다 해도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수호의 30이나 J-16을 이길 수 있는 이 라팔이 그 인근 하늘에 초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겠죠. 아무튼 라팔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라다크 지역의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흥미롭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전투기, 이거 군사력의 최고 꼭지점에 있다 보니까 어떤 전투기를 구매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군사력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라팔 딱 오니까 야, 이거 인도 어떻게 하면 해볼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전투기 구매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